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할 것은요,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까지 연결된 소화기관에 대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화기관이 입부터 항문까지 몸속에 있긴 하지만 매일매일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항문으로 무언가를 배설하기 때문에 항상 상처받기 쉽고 독소가 쌓이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면역력의 시작이 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식품을 섭취하기 이전에 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할 텐데요. 우리의 몸은 입으로 뭔가를 받아들이죠.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들어오게 돼요. 위 밑에 보면 손가락 12마디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해서 12지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소장으로 들어간 다음엔 대장으로 이렇게 아주 꼬불꼬불한 대장 곱창을 지나서 똥이 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S자 모양으로 묶은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응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소화기 장관의 이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요. 입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식도 쪽으로는 식도 역류염 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식도 역류염이 생기는 것은 위에서 여기 음식이 들어가면 닫아주는 뚜껑이 있거든요. 이 뚜껑이 헐렁해지면 이게 밑으로는 이게 문이 열리는데 위로는 열리지 않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헐렁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위로도 이게 문이 열려서 안에 있던 음식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데, 식도염이 생기신 분들은 굉장히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위에서는 염산 성분이 음식을 죽으로 만드는데 이 염산을 견딜 수 있는 건 위벽은 여기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벽 이외에 식도는 그걸 견딜 수 없는데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염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염산은 왜 생기냐 하면은 음식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이 염산이 어떤 때는 과다하게 나오는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노화가 들기 때문에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는 이유는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이 많아요. 우리가 위가 뇌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신경이 가장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거나 하는, 그리고 행복한 것도 느끼는 건 역시 위가 두 번째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위는 제2의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위산이 과다하는 데는 또 흡연도 한몫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산이 가소되는 경우는 이게 노화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소화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영양 흡수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미리 저희가 스플래시 레몬으로 모자라는 위산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위가 편안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12지장. 12지장에는 12지장 계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하나도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에 같이 문제가 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한 곳을 낫게 하면 같이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장의 궤양 같은 경우는 위벽의 점막이 부족할 때, 위장의 점막이 상처가 나 있을 때, 이럴 때 12지장까지도 궤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12지장 궤양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역시
아스피린을 아스피린을 많이 먹죠. 지금 혈액을 묽게 만들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뭐 반알씩 요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런 분들은 특히나 이미 혈액이 묽기 때문에 오메가3 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고런 것들은 좀 차단시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여드름이라든지 뭐 피부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죠. 그다음에 뭐 생리통이라든지 머리 아프고 그럴 때 진통제를 또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잠깐 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장기간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은요,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오래 복용할 때는 좀 생각을 요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장이에요.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장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힘들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에 쓰이는 오총사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왔는데요. 자, 장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가장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게 변비죠. 사실 변비로 제가 아시는 분들의 80% 정도는 변비를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병을 3번 본다? 괜찮아요. 3번 보는 건 정도까지는,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 먹은 거 오늘 아침에 내주고, 어제 점심에 먹은 거 점심에 내고, 저녁에 먹은 거 저녁에 내는 건 괜찮은데,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걸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변을 본다 하더라도 나는 변비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비가 쌓이면 좋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자, 변비. 우리의 몸은요, 여름이에요. 여름이다 보니까 36.5도 를 유지를 하거든요. 36.5도를 유지를 하는 이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봉지에 싸서 바깥에다가 36.5도 되는, 아마 이거 구들장모 정도 될 거예요. 구들짝에다가 묻어놨다가 그 다음날 끄집어내서 봉지를 열고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사실 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역겨워서. 그런데 그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장이거든요. 하루만 보관하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진 않겠죠. 그 한여름에 한 3일 정도를 봉지 안에 넣은 채로 놔뒀던 걸 풀어서 다시 냄새를 맡는다면 전 정말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게 되면 독소라는 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독소는 가스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무게감을 가지고 생기는 독소들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가스로 생기는 독소는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항상 머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독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요산으로 쌓이기도 하고 통풍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몸이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독소는 누가 해결하나요? 대체적으로 간이 해결을 하죠. 그런데 이 간이 평상시에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평상시에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관리가 잘 되신 분들 같으면 또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간은 평상시에 잘 예쁘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타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타고났을 경우에는 장에서 올라가는 독 정도는 해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을 잘 타고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에서 독소가 많이 생긴 것이 간으로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되면요, 간도 피곤해 합니다. 간이 피곤하면, 사실 간이 하는 일을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요, 그냥 때리치우고 죽을란다 하실 분들이 천지거든요. 그런데 간에게 가서 이 하고 있는 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독소를 더 더해주게 되면 간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이 독소를 청소할 시간이 진짜 없거든.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다 마치고 나서 니를 좀 봐줄 테니까 니는 일단 저기 창고에 잠깐만 저장돼 있어 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창고가 뭐냐 하면은 지방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요, 살이 찌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소는 자꾸 생기죠. 간은 그것을 해결을 못하죠. 어디 해결을 할 때까지 보관은 해야 되겠죠. 보관할 창고는 별로 없죠. 그러면 지방을 늘려서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TRIT라든지를 하게 되면 3, 4일 만에 붓기가 확 빠지시는 분들, 살이 확 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항상 내가 장 건강이 정말 좋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숙변 맨날 싸우죠. 뭐 숙변이 있다 하는 의사도 있고 숙변이라 하는 건 없다 하는 의사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숙변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싱크대에 물을 일주일만 넘치게 하고 음식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싱크대를 음식을 버리려고 보면 비릿박에 뭐가 막 쌓여 있잖아요. 사람의 몸은 자연이지 않나요? 어디를 간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거든요. 물가에 있기도 끼지만. 그래서 그 숙변들은 어디에 쌓여 있냐면요, 장벽에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런데 장벽에 쌓여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는 이 숙변들이 또 독소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똑같은 원리들이 또 반응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독소를요, 장을 청소할 때는 저는 오총사를 사용하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개도 빼시면 안 돼요. 그 중에 제가 화이버넷이라는 거를 써요. 화이버넷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식품통에는 키토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화이버넷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여기에 쌓여 있는 이 독소들을요, 수세미질을 시작해요. 수세미질을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하수구에 쫄쫄쫄쫄 물이 흘러가죠. 여름 되면 솔직히 거기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뚜껑을 열고 거기를 휘저었어요. 휘저을 수밖에 없겠죠. 아,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잠시만 계세요. 그래서 휘젓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냄새가 솔솔솔솔 나던 것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한 번 휘저었을 뿐인데 온 동네가 다 이 냄새로 가득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화이버넷을 먹고 나면 대체 많은 분들이요, 야야 나는 화이버넷을 먹었는데 걸음을 못 걷겠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뻥거리고 두 걸음 걸을 때마다 뻥뻥거리고 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벽에 그만큼 씻어낼 것들이 많았고 독이 많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 14일 안에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독이 많으셨던 분들일수록 뻥뻥거릴수록 냄새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심한 냄새가 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말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세미로 하다 보면 이게 가스잖아요. 가스가 발생이 되면 제가 어디로 간다 하던가요? 가스가 생기면 머리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독소가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독소들이 생기게 되면 제가 쓰게 되는 게 티그린이에요. 티그린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암을 제어할 만큼, 심지어는 암이 꼼짝도 못하게 잡고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암 제어를 시키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얘는 독소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가 생겨서 간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티그린을 미리 먹어서 독소를 많이 없애주면 간에게 갈 독소가 그리 많지 않겠죠. 그러면 간은 덜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덜 피곤한데 독소도 덜 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창고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이 미리 해결이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은 창고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티그린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게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독소들을 가지고 나와서 미리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에서 화이버넷으로 청소를 했고 티그린으로 독소를 없애고 또다시 오늘도 똥이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똥이라는 것이 이게 또 생겼을 때 이 장에요, 두께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장 두께가 너무 얇잖아요. 얇으면 어때요? 어, 랩으로 돼 있어. 모양이 만약에 랩처럼 허물허물하게. 그러면 사실 이 장은요,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하면서 꾹꾹꾹꾹꾹꾹 짜서 쭉쭉쭉쭉쭉쭉 변을 앞으로 난 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꾹꾹 짜는데 랩으로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짜여지겠어요? 안 짜여집니다. 그런데 장벽이 조금 더 두께가 가지고 있어서 이 짜내는 힘이 있을 정도의 꾹꾹 짜내게 되면은 변이 앞으로 쭉쭉쭉 나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장이요, 수축하고 이완한다는 거예요. 작아졌다가 꾹,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으로 이렇게 한번 꾹꾹 눌러보세요. 꾹꾹. 이게 돼야 되는데 수축 이완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수축을 시킬 때는 칼슘, 이완을 시킬 때는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칼슘제인 본포뮬러를 어, 반드시 넣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변비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칼슘제를 먹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진짜 있으세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다. 그분이 장벽이 얇아서 여지껏 변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라면 본포뮬러가 들어가면 해결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꾹꾹 짜주니까 이제 드디어. 그래서 본포물을 넣어서 쭉쭉 짜주는 역할을 해서 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실 위벽, 12지장 위벽, 식도도 마찬가지예요. 식도를 지금 여기 알맹이가 들어가서 식도까지는 사진 않지만 위벽, 12지장벽, 소장벽, 대장벽 모두 입 안을 한번 만져보세요. 뭔가 입 안에서 점막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매끄리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 안에 우리 어쩌다 한 번씩 상처가 나면 어때요? 입을 다물어야 될지 뭐 떠야 될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프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입이니까 그나마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 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쓰림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몸 밖에는 상처가 생기면 연고라도 발라주고 뭐 이거라도 발라주는데 몸 안의 상처는 이거를 음식이 지나가면서도 생겼을 거고 대체적으로 음식이나 스트레스나 흡연 때문에 생겼을 텐데 이 연고를 어떻게 발라줘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는 느낌으로 알로에 겔 PX,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영공단에서 이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위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알로에 겔 PX를 한번 드셔보시죠. 그랬더니 안 드시더라고요. 냅뒀어요. 저 좀 무책임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래서 냅뒀더니 며칠 병원을 가서 약을 좀 먹으면 괜찮았다가 약만 끊어지면 또 위가 아팠다가 또 병원을 또 갔다 왔다 하길래 제가 또 알로에 겔 PX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드시라고, 드셔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드셔야 될 거다. 완전히 낫게 하려면 우리의 피가 한번 갈려지는데 3개월이 걸리고 세포가 한번 확 다 바뀌는데 6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알로에겔 PX를 6개월은 다 달아서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내가 일하다가 굳이 병원에 갈 시간을 내지 않아도 오히려 그 일을 해서 알로에겔 PX 값을 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알로에겔 PX를 권해드렸어요. 세상에 제가요 알로에겔 PX 이분으로부터 나가는 알로에겔 PX의 숫자는 제가 셀 수가 없어요. 그 이불공단의 사장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죄송해요.
여러 공장이나 이불 회사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체적으로 그런 위에 문제가 있나 봐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갔어요. 그만큼 저는 알로에 겔 PX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위부터 시작해서 장, 소장, 대장도 물론 싸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알로에 겔 PX가 들어가면 피부가 맑아지시는 분들, 장이 좋아졌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 피부가 맑아지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화이버넷이 들어가서요. 청소를 수세미지를 다 끝냈고요. 독소 정리는 티그린이 들어가서 안에 들어있는 냄새 같은 것들 집안의 환기를 다 시켰어요. 그 다음에 봄포뮬러가 들어가서 외벽을 튼튼하게 해서 단열 장치가 다 끝났고요. 알로에 겔 PX가 들어가서 도배까지 다 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를 해야 될까요? 아파트에 내가 원하는 예쁜 짐들을 넣어야겠죠. 그 예쁜 짐들이 뭐냐 하면은요. 거기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프로바이오 PCC,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프로바이오 PCC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프로바이오 PCC가 들어가면 이제부터 이제 장의 환경은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파이버넷을 썼고 티그린을 썼고 폼포뮬러를 먹었고 알로에 겔 PX를 먹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PCC가 들어가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고 장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변비도 없어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변비와 설사는 그 달려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변비 끝에 설사 오고요. 설사 있으신 분들이 설사 끝에 변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아가야들한테도 이제 감기약이라든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나면 감기 끝에 설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버네스라든지 프로바이오 PCC 왜냐하면 특히나 뭐 이제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먹었을 때는 이게 장 속에 들어갔을 때 아군 적군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무조건 다 죽여서 바깥으로 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익한 균까지도 유익한 균이 장에 80%가 있거든요. 80%가 있고 유해한 균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것도 문제거든요. 유해한 균이 한 20%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데 요 환경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식품을 먹을 때마다 흡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자, 흡수는 어디서 하냐? 소장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게 되니까 사실은요 흡수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파마넥스의 섭취 능력은요 93%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주사 바늘이 98%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위하고 장하고 이거 안 좋아가지고 먹었는 거 똥된 가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와 장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몸에 흡수되는 양은요. 83%에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83에서 8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85%까지 돼서 여러 기관에 좋은 효과를 주기야 했겠지만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면 지방이 쌓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독소로부터도 안전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시계를 잠시만 볼게요. 자, 37분이네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걸 5가지를 다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중에 변비가 굉장히 심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이가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똥을 제대로 싸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요.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프로바이오 PCC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이번에
그 다음에 티그린, 봄포물러, 그 다음에 PCC, 알로에 겔. 요 전부 다 하면 금액대가요, 30만 원이 훨씬 넘게 되어 있어요. 한 39만 원, 40만 원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금액을 듣더니 화들짝 놀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때 제가 초보였거든요. 저도 같이 놀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같이 권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30년 변비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해보라고 했어요. 요거를 만약에 제가 소심하니까 전 소심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화이버넷이랑 프로바이오 PCC를 먼저 주고 먼저 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뭐 티그린하고 본하고 알로에 겔을 먹어봐라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요렇게 먹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한 달 만에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한 달 해결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요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찔끔찔끔부리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똥을 시원하게 누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해라 하고 제가 저녁까지 전화를 하라고 하고 왔었어요. 소심형 표가 나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요, 이것들을 한번 같이 먹어보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한번 같이 먹어보시다 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넣어주겠다고 딱 넣어줬는데 이 5가지가 같이 들어갔더니요, 특별한 명연은 없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뭐 변비가 더 생기는 기간이 생긴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쭉쭉쭉쭉 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미 입이 막혀, 그러니까 입구가 다 막혀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거기를 막 밀고 나갈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변비가 더 생겼다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가 다 들어갔을 때는 알로에 겔 PX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미리 길을 매끈하게 앞에 거를 정리를 하면서 그 매끈하게 롤링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쑥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변비를 다시 겪지 않으면서 이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소개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소개해도 사람들이 잘 안 먹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본인이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뉴스킨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킨 중에서도 파마넥스를 너무나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혼자 쓰고 또 가족들과 같이 쓰고 하는 것만 해도요, 사실 조금만 더 하면 아마 대리점을 유지할 정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세, 음, 자, 저는 이 친구에게 소개를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은 제품을 파는 일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져봤을 때 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저희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박언주거든요. 박언주에게 이 제품,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 점검이라는 거를 제가 해주게 되었었거든요. 현실 점검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줬어요. 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업을 전해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엄마? 내 친구들은요, 실은 돈이 많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아이들은 일단 쓸 돈이 없고요, 엄마. 그 다음에 아껴서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요, 열심히 아껴서 잘 살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껴서 살아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뉴스킨에 와서 저는 처음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열심히만 살면 나는 해외여행 15번씩이라도 다니는 노후를 즐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배워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언주야, 너 몇 살이지? 우리 박언주가 올해 21살이거든요. 근데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라고 했더니 또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죠. 8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50살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50살에서 80살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요때 네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건 또 못하겠대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한 200만 원 정도는 매달 쓰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200만 원 12달을 쓰게 되면은 2,400만 원, 2,400만 원을 30년을 하게 되면은 3, 4, 12, 3, 2, 6, 그죠? 6억 7천이죠. 6억 7천, 6억 7억 7천을 2천입니다. 7억 2천. 네, 죄송합니다. 7억 2천이, 그게 7억이었는데 이상했어. 7억 2천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너 친구들이 7억 2천 가지고 있겠나?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벌어보자. 7억 2천을 버는데, 7억 2천, 자, 30년 만에 똑같네? 여기서 29년, 여기서 30년. 쌤쌤하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애들에게 매달, 지금부터 200만 원을 저금을 하면 50살에서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는 200만 원씩 쓸 수 있다. 은주야, 괜찮겠어? 그랬더니 그때 저희 딸이요, 댕 처음으로 좀 머리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네 친구들이 똑같다. 아껴서 쓰는데 답이 없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은주야. 그리고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너희가 학교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 네가 가르쳐 줘라. 어떻게 가르쳐 주냐? 네가 만약에 봐봐라. 네가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엄마를 통해서 쓰고 있잖아. 그런데 매달 6만 원 정도만 쓸 수 있는 친구들을 네가 한번 구해볼 수 있겠니? 쓰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게 답이었기 때문에 5명 정도는 6만 원 뉴스킨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가 5명을 구했잖아. 이들은 5명이 없겠니?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5명은 니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5명, 요거는 네가 한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 5명,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각각 5명씩 한 거야. 그러면 25명이 되지.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또 5명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125명이 돼. 그러면 이 숫자들이 각각 6만 원씩을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 너희가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내까지 합하면 156명이 6만 원을 써. 그러면 매달 얼마에 게 생기냐? 940만 원. 940만 원이라는 매출이 생겨. 940만 원이 생기면 사실 엄마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이 940만 원에 대한 5%부터 시작해서 40%까지를 받거든. 그런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10%만 잡아보자 했더니 30%를 잡아달래요. 그래, 그럼 30% 잡자. 그러면 30%, 940만 원에 30%면, 39, 27, 270만 원 정도? 약 300만 원 정도가 생기겠네. 매달. 그러면 너희가 7억 2천은 매달 200만 원씩 저금할 수가 없어. 어른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7억 2천만 원까지는 내가 모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매달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 시스템 덕분에 매달 네가 쓰고 싶은 200만 원은 네가 쓰고 100만 원 정도는 누구를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하면서 이제 고개를 살짝 까닥까닥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6만 원을 풀긴 했지만 사실 제 고객 중에는 6만 원만 쓰는 사람은 진짜 잘 없기는 하거든요. 6만 원만 쓰는 사람이 잘 없다 하더라도 너는 여유 자금으로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버는 돈에 얼마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나는 50만 원만 더 있어도 난 진짜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만 원 보상을 잘 풀어주기도 하고, 처분, 그, 잘 풀어주고,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을 같이 해보자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LOI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 분들도요, 실제로 많아요. 덤벼보실 수만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답이 없다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거든요. 저는 내일도 그렇고, 2회차도 그렇고, 3회차도 그렇고,
3회차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단치를 풀면서 10분 정도는 요 인생 플랜을 풀어 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은 딸을 상대로 하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을 상대로라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것은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듣지 않고 한번 고개 끄덕인 거는요, 참 좋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개 끄덕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3번만 이야기하면 내 것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시면서 3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 파마닉스의 우리 몸의 구조와 그리고 인생 플랜에 대해서 강의를 해준 김경환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번에도 다시 들으면서 매번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와닿았냐고 하면 지금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조금 전에 딸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딸이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 자식들한테 알려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성장팀에서 그리고 유기사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고 우리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의 인생 플랜을 계획을 하면서 29년을 일을 해서 30년 먹고 살 거를 모은단 말이에요.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29년 동안 벌 거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만에도 벌 수 있고 그것을 3년 만에도 3년 만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6개월 만에도 할 수 있고 3개월 만에도 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언주한테 29년 동안 네가 50세까지 해서 이걸 만들어 볼래? 200만을 구축해 볼래? 라고 말을 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것을 6개월 안에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6개월을 플랜을 이제 저는 지금 만나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인생 플랜도 6개월을 준비를 저는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그라미 속에 내가 무언가를 제품을 전달을 하거나 이거 왠지 팔려는 느낌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입을 떼기가 되게 힘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었는데 갑자기 내 주위에 맨날 이제 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위가 안 좋아서 얼굴에 뾰루지가 되게 고민이 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딸이 맨날 머리가 아프다 하는 그 두통이 왜 가스 때문일까? 이렇게 고민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분한테 오늘 들은 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장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간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가 쓰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오늘 공부를 해보면 참 괜찮더라. 함께 공부해볼래? 아니면 함께 먹어볼래?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 이 5명 안에 채워지거든요. 그럼 그들 또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을 먹어본 이 느낌, 경험들을 공유해주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공유해주고 공유해 주었을 때에 이분들이 또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강의들을 토대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그 명단이 있다면 누군가요? 저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그러면 현재 나의 4인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가족들, 시댁 가족, 친구들의 이 가족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5명 그 5명의 명단이 한 명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6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면 이게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으시고 친구나 누군가한테 나의 마음을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들을 또 우리 성장팀 톡방에서 에너지를 나누어 주시면 오늘 저녁에 9시에 또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녁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